人間の欲望ってそこが知れません。美味しいものを食べるともっと美味しいものが欲しくなる。満足するためにもっともっと上へと求めてしまうのです。聞いてください。ニューハーフヘルス行き着きました。ピンサロヘルソープランド手こきマッサージいろんな風俗行ったが次第に薄れる満足感。もっと興奮したい。ついに私とうとうニューハーフヘルス行き着きました。きっかけは微笑みの国タイへの出張。ニューハーフヘルス行き着きました。おっぱいあるのにチンチンついてる。ニューハーフヘルス行き着きました。華奢な手足きれいな肌なのに立派なチンチンついてる。でもよく見たらチンチンあるけど玉はない。それをありなしというと知りました。そしてたどり着いたウグイス谷の老舗のヘルス。微笑みの国に勝るとも劣らないクオリティ。バレにくい立地90分2万5000円。台東区にも楽園見つけました。週2で通いました。ある日ニューハーフ長がプレイ中にまさかの一言、私のも舐めてよ。さすがにそれは一瞬そう思ったけど、祖父の口癖何事も経験。すると彼いや彼女肌当たって痛い。私まだまだでした。帰り練習用のバナナ買いました。うわー、私も上手になってきた。ある日彼いや彼女が驚愕の一言、逆アップしてみる。さすがに私きっぱりとお願いします。逆アップ始めました。3点攻め最高でした。始めました。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涙が止まらない。いやー、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怖いわ。やばい。俺が初めてね尾崎豊を聞いた時と同じなんかこいやいや、のショックというかこの俺なんか泣いちゃったんだけど。何これ。なんか泣いちゃうよ泣いちゃっね。た。すごいよ。感情乗ってたね、確かにね。いやだ、身を削ってよかった。1000人の客前で에로네타의 초땡을 기메르. 1000명의 관객 앞에서 에로네타, 즉 색드립 챔피언 결정전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뉴하프 헤르스 이끼츠키 마시다. 뉴하프 헬스 마침내 여기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타네타 대 유메다타 이빠츠겐인 아메미야. 우타네타라고 하는 것은 노래를 개그의 중심 요소로 삼는 장르를 말합니다. 기존의 노래 가사를 웃기게 개사를 해서 부르거나 박자에 맞춰 말장난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만담을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로네타라고 했으니까 색드립을 노래로 하겠다 뭐 그런 말이겠죠. 색드립은 성적인 코드를 섞은 재치 있는 한두 마디 농담이죠. 그런데 에로네타는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적인 주제를 길게 다루는 거니까 색드립이 에로네타하고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음담패설이라고 하기에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냥 색드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네타의 의미는 예전에 사야카의 만자이를 해설해드렸을 때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주로 쓰이는 의미는 재료나 원료라는 뜻입니다. 스시의 생선 재료도 네타라는 말을 씁니다. 특히 네타를 카타카나로 쓰면 신문 기사나 각본이나 문장의 소재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게 개그 쪽에서는 개그의 소재 정도 뜻이 되겠습니다. 이빠츠게닌이라고 하는 것은 한국말로는 반짝 스타라는 말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지만 후속 안타를 치지 못해서 인기가 금방 사그라드는 그런 개그맨을 말하죠. 이제부터 개그맨을 일본 용어인 게닌으로 칭하겠습니다. 이 아메미야라는 개그맨, 즉 게닌이 딱 그런 타입의 게닌이었습니다. 히야시추우카 하지메 마시다라는 우타네타로 거의 10년 전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었죠. 히야시추우카는 이렇게 써서 중화풍 냉면을 말하는데 여름 한정 메뉴이기도 합니다. 국물은 별로 없고 비벼 먹는 것에 가까워서 똑같지는 않지만 그나마 비빔냉면하고 좀 비슷합니다. 히야시추우카 하지메 마시다라고 하면 중화냉면 개시했습니다 정도 뜻이 되겠죠. 물론 하지메 마시다는 시작했습니다 입니다만 식당에서 어떤 신메뉴를 선보일 때 주로 개시했습니다 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개시했습니다 라고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미야는 히야시추우카 하지메 마시다, 히야시추우카 하지메 마시다 이렇게 절규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부르는데 이 후렴구로 한 시절을 풍미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추우카, 즉 중화 요리하고 중국 요리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중국 요리는 진짜 중국 대륙 출신의 주방장이 만드는 고급 요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천식 요리라든가 제비집 수프라든가. 그런데 중화 요리는 일본인들 입맛에 맞게 개량한 일본식 중국 요리라고 해서 중화 요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짬뽕이 그 대표적인 메뉴겠죠. 아메미야처럼 혼자 활동하는 게닌을 핀게닌이라고 하는데 핀게닌의 어원을 알아보니까 포르투갈어 수사로 일을 뜻하는 핀따에서 왔다고 하네요. 정확히 수사 일은 핀따가 아니고 웅이지만 주사위나 카드의 점 하나를 핀따라고 부른답니다. 일본어 표현 중에 핀까라 키리마데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일 좋은 것부터 제일 나쁜 것까지 천차만별이다 라는 뜻인데 이 말이 핀따, 즉 주사위의 1이나 카드의 에이스에서 핀을 따고 카드의 10이나 십자가를 뜻하는 크루스에서 키리를 따서 생긴 표현이랍니다. 일본에선 크리스트가 아니고 키리스토라고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키리라는 발음으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혼자 활동하는 게닌이라는 뜻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메미야라는 활동명은 본명이라고 합니다. 본명이 아메미야 요헤이인데 성에서 따온 활동명이 되겠습니다. 자, 배경 지식을 전달해 드렸으니까 본격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릴 게 상당한 수준의 19금 내용이 있는데 전부 다 생략 없이 말씀드릴 거니까 각오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먼저 제목이죠. 이 우타네타의 타이틀이기도 합니다. 뉴 하프 헤르스 이키츠키 마시다. 뉴 하프 헬스 마침내 여기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키츠쿠는 생각이나 인생의 경로 같은 것이 복잡하게 돌아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정도 되는 뜻입니다. 뉴 하프 헤르스, 뉴 하프 헬스죠. 이거 한마디만으로도 해설할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하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일단 현재 일본에서 쓰이고 있는 성소수자를 지칭하는 여러 용어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게이라는 말이 있죠. 동성인 남성을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는 남성을 지칭하는 가장 일반적인 말입니다. 외모나 행동이나 복장이 반드시 여성스러운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가장 일반적인 호칭이죠. 그 다음 나까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서로를 끈끈한 동료 의식으로 친근하게 부르던 말이 게이를 대체하는 용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나까마라고 하면 일반적인 남성 동성애자를 부르는 말로
게이 대신 현재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뉴하프라는 말이 있는데 성기까지 완전히 성전환 수술을 마쳐서 여성이 된 사람을 트랜스젠더라고 한다면 뉴하프는 호르몬 주사와 유방 수술로 여성적인 몸매와 유방까지만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성기까지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거죠. 남성기와 함께 고환까지 다 있는 경우도 있고 남성기는 남겨두고 고환만 적출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남성 호르몬의 90%가 고환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성적인 라인을 추구하기 위해서 고환만 적출하는 거죠. 이게 이른바 뉴하프 헬스 업소의 홈페이지인데 NH 헬스가 뉴하프 헬스를 뜻하는 것이고 그 다음 한자로 이렇게 써서 오토코노코라고 읽습니다만은 미소녀같이 예쁜 뉴하프를 말하는 겁니다. 레이디보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멸칭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트랜스 우먼이 바르다고 합니다. 그 외에 단순히 여장을 하는 크로스 드레서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순히 여장을 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동성애자를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반대성의 옷을 입는 행위 자체를 즐기는 거죠. 그 다음 방송에서 주로 쓰이고 있는 용어인 오네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는 언니란 뜻이죠. 지금까지 나온 말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말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까지 언급한 나까마, 뉴하프, 트랜스젠더, 크로스드레서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근데 실제 방송에서는 말투와 행동이 여성스러운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인 탤런트를 통칭하여 오네의 탤런트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사진에서 보이는 미츠 망그로브, 나자 그란디바, 마츠코 디럭스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츠 망그로브는 스스로를 나까마라고 밝혔고 나자 그란디바는 예술적인 퍼포먼스를 위해 여장을 추구하는 드래그 퀸이라고 할 뿐 나까마는 아니고 마츠코 디럭스는 본인이 나까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네 탤런트라고 해서 반드시 여장을 하는 것은 아닌데 교육학자인 오기마마, 크리스 마츠무라 같은 사람들이 해당합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설명을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의 성산업, 즉 성풍속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중에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일본의 성산업을 통틀어 성풍속업이라고 합니다. 그냥 풍속업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풍속업이라고 하면 캬바쿠라, 즉 한국말로 하면 걸스바죠. 캬바쿠라, 파친코, 게임센터까지도 다 포함한 게 풍속업이기 때문에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성풍속업으로 정확히 분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부를 때는 풍속업이 아니고 업을 빼고 일반적으로 풍속, 즉 후속구라고 하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풍속업이 성산업으로 잘못 알려진 겁니다. 풍속업은 파친코까지도 전부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아메미야도 이렇게 말하죠. 이론나 후속구 있다가 그래서 이게 여러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에 가봤지만이 되는 겁니다. 풍속업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일본에서 말하길 업을 빼고 그냥 풍속이라고 하면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 업을 붙여서 풍속업이라고 하면 사행성 게임 업소까지 전부 포함한 것, 성풍속업이라고 하면 성산업 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성풍속업만을 다루겠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단 제목에 나오는 헬스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운동하는 짐을 뜻하는 헬스클럽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말하는 헬스클럽도 콩글리시인데 일본에서 말하는 헬스 역시 제플리시입니다. 헬스는 패션 헬스의 준말로 크게 점포용 헬스와 딜리버리형 헬스로 나눠집니다. 점포용은 개별 룸에 침대와 샤워 시설이 있고 여기서 이른바 헬스조라고 하는데 헬스에서 근무하는 접대부 아가씨와 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 직접 삽입을 하는 것을 혼방행위라고 하는데 그것을 제외하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영업 허가가 납니다. 일본 현행법으로는 항문에 삽입하는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항문은 성기가 아니고 배설기관이기 때문이죠. 이걸 좀 찾아보니까 2023년까지는 매춘 방지법에 의거하여 지금까지 말한 법 해석이 가능했었는데 부동의 성교 등 죄라는 게 신설되어서 동의가 없는 경우 항문 성교도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답니다. 딜리버리형 헬스는 이른바 접대부 아가씨를 손님의 자택이나 손님이 지정하는 호텔로 파견을 해서 아가씨가 직접 찾아가서 손님과 플레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달의 의미인 딜리버리가 붙었습니다. 물론 일본 말로는 데리바리 헤르스라고 합니다. 역시 성기에 직접 삽입하는 혼방 행위를 제외한 모든 유사 성행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런 아가씨들이랑 플레이를 할 때 혼방 행위가 절대로 없느냐? 그런 건 전 모릅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이것만은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오사카에서 100년도 넘은 유명한 유곽은 옛날 말이죠. 유명한 유곽인 토비타 신지 같은 곳은 거기는 성풍속업이 아닙니다. 요식업으로 허가가 나 있어요. 즉 요정의 남성 손님이 입장을 했는데 여성 접대부와 눈이 맞아서 사적인 자유 연애를 한 것이고 업주는 그냥 룸을 대여했을 뿐이다. 뭐 논리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보면 법망을 피해가는 지혜도 대단하죠. 자, 어쨌든 여성 접대부가 남성 손님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걸 이제 헬스라고 하는 건데 제목엔 뉴하프 헬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뉴하프인 남성이 남성에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유사 성행위는 물론 남성끼리의 성행위니까 학문에 삽입도 하겠죠. 성풍속업상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남성이 여성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만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2026년 지금 현재는 역시 부동의인 경우 처벌이 가능해지게 되었답니다. 다른 성풍속업 핀사로와 소프란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하자면 핀사로는 핑크사롱의 준말이죠. 구강성교, 이른바 오라를 전문으로 하는 성풍속업소를 말합니다. 짧은 시간의 코스와 그에 따른 저렴한 가격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었던 키스방과 완벽히 일치하는 곳입니다. 소프란도는 한국에서 유사한 업종이 터키탕이라는 게 있었죠. 사실 일본에서도 터키탕이라고 불렀었는데 터키 유학생들과 대사관의 항의로 지금의 명칭인 소프란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소프란도 역시 성풍속업에 속하긴 하는데 여기는 손님에게 목욕시설을 빌려주고 등을 밀어주는 서비스, 이른바 입욕 보조를 할 뿐이고 그 과정에서 남성 손님과 여성 접대부가 눈이 맞아서 사적인 자유연애 관계가 일어났다. 뭐 논리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역시 여기서도 묵인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제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참으로 그 끝을 알 수가 없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찾게 되고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더 윈 레벨의 뭔가를 찾게 되죠. 자, 노래하겠습니다. 뉴하프 헬스 이키츠키 마시다. 뉴하프 헬스, 결국 여기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이키츠쿠는 생각이나 인생의 경로 같은 것이 복잡하게 돌아서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렀다 정도 되는 뜻입니다. 아메미야는 온갖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다 돌고 돌아 결국 뉴하프 헬스까지 다다랐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핀사로 헬스, 소프란도, 태코키 마사지 여러 성풍속업소에 가봤습니다만 점점 만족감이 떨어지고 더 흥분하고 싶다 말이다. 결국 저는 마침내 뉴하프 헬스에 발을 들였습니다. 즉 설명해드린 핀사로, 헬스, 소프란도, 태코키 마사지를 전부 섭렵했다 그겁니다. 태코키 마사지는 한국에 있었던 대딸방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손으로만 성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유사 성행위, 즉 여길 전부 다 다닌 끝에 결국엔 종착지인 뉴하프 헬스에 이르렀다는 의미가 되겠죠. 노래의 전체적인 맥락은 그렇습니다. 그 계기는 바로 미소의 나라 태국에 출장 가서 뉴하프 헬스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슴이 있는데 똘똘이도 달려있는 뉴하프 헬스에 발을 들였습니다. 가냘픈 팔다리, 백옥 같은 피부, 그런데 훌륭한 똘똘이가 달려있는 뉴하프 헬스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똘똘이는 달려있는데 알이 없어 그걸 좆대는 있고 알은 없다라고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리나시라고 하는 것은 사오아리 타마나시라는 어구를 줄임말입니다. 직역하면 낚싯대는 있고 알은 없고가 되겠죠. 그래서 좆대로 번역했습니다. 서두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고환이 없는 상태에선 여성 호르몬 주사를 맞았을 때 여성화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고환을 적출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환이 없어야 타이트한 여성복을 입었을 때 실루엣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겠죠. 그리고 드디어 가보게 된 우구이스탄이의 노포 헬스업소, 미소의 나라를 능가한다 해야 할까, 절대 꿀리지 않는 퀄리티, 으슥한 골목에 위치한 90분 25,000엔, 타이토구에서도 낙원을 찾고야 말았습니다. 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노포는 원래 일본 말인데 한국에서도 잘 쓰는 말이죠 요새. 주에 2번씩 방문했습니다. 이건 아예 대놓고 정기적으로 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카요우라는 동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날 뉴하프조가 플레이 도중에 뜻밖의 한마디. 뉴하프조는 뉴하프 접대부를 말하는 거죠. 조는 아가씨를 뜻하는 말로 캬바조라고 하면 캬바쿠라, 즉 걸즈바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말하고, 소프조는 소프란도에 근무하는 아가씨, 스나크조는 카라오케바에 근무하는 아가씨,
크라브조는 고급 룸사롱에 해당하는 크라브에 근무하는 아가씨를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것만은 이란 생각이 들었으나 할아버지가 늘 말씀하시길 뭐든지 다 경험이야. 그러자 그가, 아니 그녀가 이가 닿으니까 아프잖아. 역시 저는 미숙했습니다. 집에 가다가 연습하러 바나나를 샀습니다. 능숙해질 무렵 어느 날 그가, 아니 그녀가 경악스러운 한마디. 해볼래? 사스가니 와타시 깃바리또. 사스가니라고 하면 문맥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사스가가 단독으로 쓰이면 사스가 프로와 치가우, 과연 프로는 다르구만. 이런 예문에서 보면 기대에 부응했을 때 칭찬의 의미로 쓰입니다만 사스가니는 부정적인 의미가 큽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이라는 뉘앙스가 가장 맞지 않나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상식적인 선을 넘었다는 의미죠. 후츠카 렌조크 테츠야와 사스가니 가라다니 키츠이. 이틀 연속 밤샘은 역시 몸에 힘들다 정도 뜻이죠. 대체로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가끔 놀라울 정도로 상식을 넘었을 경우도 씁니다. 사스가니 콘카이노 객가니와 오도로 있다. 설마 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건 좋은 쪽으로 선을 넘어서 놀랍다는 의미죠. 사스가니 와타시 깃바리또. 그건 좀 딱 잘라서 제발 해줘. 여기서는 반어법이죠.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이라고 운을 띄우고 딱 잘라라고 말하면 뒤에 딱 잘라 거절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딱 잘라서 잘 부탁한다, 제발 좀 해달라 이렇게 말해버렸으니 이게 바로 웃음 포인트죠. 역애널 게시했습니다. 3포인트 공략 끝내주더군요. 역애널이라고 옮기긴 했고 또 역애널이란 용어가 실제로 쓰이기도 합니다만 정확히 말하자면 탑과 바텀의 역할이 서로 뒤바뀌는 거죠. 산텐제메라고 하면 직역하면 세 군데 동시 공격이 되겠죠. 여기서는 유두 2개와 성기 또는 유두 2개와 항문 또는 유두 2개와 입까지 해서 세 군데를 동시에 집중적으로 자극하여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V 용어입니다. 퍼펙트 만족감 게시했습니다. 패널들이 말하길 처음에는 오사키 유타카의 무대와 노래를 들었을 때 느꼈던 그런 충격과 동급의 충격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자 아메미야가 미오 캐즈때 욕같다 라고 하는데 뼈를 깎는 혼신의 노력을 한 보람이 있네. 한 몸 불살라 망가진 보람이 있네 정도 뜻입니다. 능지처참처럼 실제로 몸을 깎아내는 게 아니죠. 이 아메미야라는 핀게니는 본래 락을 하던 밴드 출신이라서 락 창법으로 자신의 노래를 부릅니다. 보컬로서의 능력도 상당한 편입니다. 그 보컬 능력으로 이상한 내용의 노래를 불러서 그렇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아메미야는 입바츠 게인, 즉 반짝 스타였습니다. 그러면 10년도 훨씬 더 지난 지금은 뭘 하느냐? 지금도 잘 나갑니다. 자신의 우타네타를 100% 활용해서 기업 이미지송이나 결혼식 축가를 부르는 전문 가수가 되었습니다. 기업 행사에도 많이 초빙이 된다고 합니다. 3, 4년치 예약이 이미 다 차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 결혼식 가서는 뭘 하느냐? 신랑 신부의 첫 만남 이야기라든가 이런 걸 이 개그 노래로 풀어서 불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무서운 인상이었습니다만 알고 보니 허당끼에 반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재밌게 불러주는 거죠. 둘만의 추억이나 에피소드를 노래에 적절히 버무려서 기업 창립 행사에도 가서 수없이 바보 같은 실수 끝에 히트 상품을 제조해버렸습니다. 뭐 이런 식이라고 합니다. 인기 폭발이라고 하네요. 똑똑하죠.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방송에서 커리어는 입바츠 개인으로 끝났지만 자신의 특기를 살려 활동을 잘 하고 있으니까. 그죠? 자, 마지막 해설입니다만 이런 내용의 개그를 한국에서 했다가 매장당하겠죠. 하도 뭐 프로 불편러들이 드세서 그죠? 그런데 일본에서 이런 정도 수위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 나갑니다. 이걸 보고 일본은 이상한 나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일본인들이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개그로 받아들이면 외국인 입장에서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